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린 에너지 미국 주식 공부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말씀드린 대로 관련한 종목들 좀 가지고 왔고요. 전력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G 베르노바, 퍼스트 솔라,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왔고요. 시가총액은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G 베르노바, 퍼스트 솔라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G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G 쪽에서 떨어져 나온, 제너럴 일렉트릭 쪽에서 떨어져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고요. 혼자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4월부터 좀 분사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발전, 저장, 송배전 장비나 서비스 같은 전력 솔루션을 전반적으로 좀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부문이 이제 전력하고 풍력, 전기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G 베르노바 쪽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투자 평가를 내리는 그런 IB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네, 데이터 센터, 전력망 현대화, 그리고 리쇼어링,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로 인한 모멘텀들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AI 쪽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투자는 더 많아질 거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도 전력망 깔아야 되죠. 이런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력망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그런 대대적인 작업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죠. 한 2년 전부터 이뤄졌던 것 같은데 전력망을 교체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쇼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겠죠. 내년 1월부터. 네, 그러면서 바이든도 마찬가지기는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인물이고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됐으면 됐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래서 리쇼어링 관련해서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도 미국에다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또 공장 지을 때도 전력망 깔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수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 에너지에서 이제 화력 발전이나 화석 발전 에너지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속도의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모멘텀이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E로부터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분사 이전했고 올해는 업력을 바탕으로 가스터빈 부문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야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지금 3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 그 가스터빈이 포함이 됩니다. 가스터빈. 그러니까 중대형 가스터빈을 주로 만들고요. 이 전력 부분이 기존의 G 베르노바가 굉장히 잘하고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 가스터빈 그리고 항공기 엔진 기반으로 하는 가스터빈 네, 이런 것들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가스나 증기 그리고 원자력이나 수력 이런 것들 발전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여기서 거의 전력 분야에서 거의 50% 이상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데 이 전력 분야가 전력 사업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풍력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빈입니다. 풍력 터빈 포함되고요. 터빈 블레이드 이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사업 분야고, 그래서 특히 육상 풍력 쪽에서
좀 많이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이 육상 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매출이 한 30%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전력이 50%, 풍력이 한 30%, 그리고 전기화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한 20%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전기화가 이제 전력, 변압기, 요쪽 있죠. 변압기, 그리고 뭐 HVDC, 뭐 송전 설비나 전력망 자동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전기화 쪽에 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분야가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풍력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뭐 멈춰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풍력 쪽에서는 수익성이 좀 안 좋아요. 풍력 쪽에서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초반에 GE 베르노바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는 풍력 사업부의 뭐 수익성,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뭐 예상하는 것보다 낙폭을 축소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적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를 일단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들을 봤을 때 이 풍력 쪽에서의 적자 규모들이 점점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력 쪽에서 얼마나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풍력 터빈 쪽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메이커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첨단 HA 가스 터빈의 수주 성장성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이 첨단 HA 가스 터빈이 뭐냐면 천연가스 그 터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에 사용이 되고 약 59%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통 에너지는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좀 단계적으로 좀 폐지가 아니죠. 뭐죠? 네, 폐지 맞네요. 단계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좀 없애고 이제 신재생 쪽으로 혹은 뭐 중간 단계로 원자력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점진적으로 석탄 발전을 좀 폐기시킬 때 이 HA 가스 터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여기서 좀 많이 대두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들이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압기 쇼티지, 노후기기 교체 수요 등 뭐 이런 강력한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서 현재 수주 잔고가 매출의 2배만큼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짱짱한 어떤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개선 속도가 지금 좀 빨라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내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뭐 유럽, 그 다음이 유럽이고 그 다음이 아시아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뭐 순이익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좀 두 자릿수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태양광 관련한 기업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방막형 태양광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1등 기업이고 태양광 모듈 설계, 제조, 판매 이 모든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방막형 태양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독자적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방막형 모듈이 뭐냐면 우리가 종류가 있잖아요. 방막형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중국한테 굉장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그 모듈이 폴리실리콘 모듈입니다. 폴리실리콘. 이거는 그냥 거의 중국이 다 먹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 중국이 먹고 있는 폴리실리콘과는 좀 구분이 되는 방막 태양광 모듈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적인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트솔라가 방막 태양광 모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C 보조금 보너스 10%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ITC 보조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DCA인가?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충족을 하면은 미국산 비중이 40% 이상이 되면은 이제 10% ITC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를 DCA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부합하는 기업이 퍼스트솔라가 유일하다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국을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재 중국의 어떤 이 너무 공격적인 점유율 확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급을 해주는 보조금이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IRA 보조금도 지금 받는데 이번에 2023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원래 실적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부진하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성장률은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나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게 이 IRA 보조금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AMPC 우리 뭐 그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맨날 AMPC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IRA 보조금 AMPC를 좀 받으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 증설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빠르게 캐파를 좀 빠르게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수주 잔고도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IRA 보조금을 2022년도인가 그때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증설을 했어요. 퍼스트솔라가. 그러면서 이제 수주 잔고를 좀 쌓아놓고 이러면서 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고 수주 잔고가 일단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꾸준히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막형 전지의 단점인데 이게 방막형 태양광을 모듈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폴리실리콘이랑 비교를 하면은 방막형이 이제 전력 생산 효율이 좀 낮대요. 그래서 한 2에서 6%포인트 낮아서 판가를 더 높게 받기가 힘들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지금 중국을 거치지 않고 태양전지를 온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리고 그 중국의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첫 번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효율성에 대한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ITC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 정도 그리고 유일한 이런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뭐 전력 효율성이 낮은 것들은 충분히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작년 그 흑자 전환을 했던 시기부터 그 총 마진율이 40%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꽤나 수익성은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수준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친환경 관련한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조금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속도의 문제인 거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좀 이런 트럼프라는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넥스테라 에너지. 인데 넥스테라 에너지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이고 미국 최대의 신재생 전력 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가 FPL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FPL을 통해서 지역 전력 공급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넥스테라 에너지도 위치를 하고 있고 FPL도 여기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전력 공급을 좀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테라 에너지가 이제 발전을 해 놓으면은 FPL 여러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자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력 공급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L하고 이 넥스테라 에너지가 현재 니어를 통해서 현재 약 한 71기가와트에 달하는 발전 용량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이 중에서 풍력, 태양광, 배터리 같은 친환경 발전 용량이 40기가와트고요. 원전 4기를 포함해서 44기가와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전도 있고 뭐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렇게 다 좀 복합적으로
포트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년 동안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량 점유율이 20%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최대 비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도 조정 EPS 가이던스가 연평균 한 6에서 8%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전망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좀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일단 수주 잔고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다고 해요. 일단 이런 안정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6년까지 거의 연평균 10%에 가까운 배당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근데 수주 잔고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했을 때도 수주 잔고가 21.5기가와트래요. 지금 발전 용량이 44기가와트인데 수주 잔고를 21기가와트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수주는 앞으로 2, 3년간 예상 설치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정도의 어떤 일감 자체는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스관이랑 그리고 송배전 망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처럼 뭐 미국에서 미국 주도의 어떤 좀 대규모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송배전망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매출단에서의 성장률도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순이익도 올해는 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긍정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되는 속도가 지금 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는 조금 추세 자체가 조금 무너진 모습들이 보여서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 기업들이랑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랑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좀 오르면 빠지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고르면은 웬만하면은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돌아서는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 측면에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에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런 환경에 좀 동참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린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